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혼자서만 안고 살던 제 이야기, 제 인생을 모조리 박살나게 만든 이야기를 여기에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저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막 20살, 아버지가 23살 때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군요. 원치 않게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셨던지라 저는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디 가서 제 나이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들으면 다들 놀라워하곤 했습니다. 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비극의 시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를 탑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한 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반년 이상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로 들어가 봐야 짧게는 식이 주안에 길어도 2개월 쉬고 보통 다시 바다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힘든 것도 극복하며 세월을 보내니 어느새 제가 타는 배 안에서의 직급도 나쁘지 않았고 월급 또한 많이 올라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면 뭐합니까? 육지에 있는 시간은 없다 보니 가끔씩 내려도 연애할 건덕지가 안 나더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을 제 나이대보다는 그만큼 더 많이 모으게 되어 혼자만의 힘으로 아파트도 한 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조그만한 가게가 잘 안 되어서 빚을 지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월세 내놓을 바에는 그냥 이렇게 된 거 부모님께 사시라고 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중간중간 육지를 들어올 때마다 소개팅을 받았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니 보니 정말 외롭기도 하고 이제는 여자친구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아버지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가 지인분의 딸이라고 해서 소개를 말았습니다. 처가댁은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평범하게 직장생활하신 장애인과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장모님, 그리고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방대학을 나와 무난하게 격리로 일했던 아내였습니다. 사실 아내랑 연애할 때도 제가 한눈에 반했던지라 아내에게 끌려다니고 져주는 연애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추근덕거리는 남자 상사 이야기를 할 때면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1년 반을 사귀었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생각 좀 해보자고 제가 싫지는 않고 좋은데 너무 한번 나가면 배 타러 나간다고 너무 밖에만 있어서 만약 결혼하면 혼자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육아나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있으면 사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저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 테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아내는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결과 아내도 고민하다가 결혼을 수락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들은 서둘러서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번 하선 때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혼준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 다 아내랑 만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을 올리자마자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의 임신하고 나서도 제 뱃생활은 계속되어서 집에 돈을 보내주고 살았었죠.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제 인생을 정말 아내와 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부모님이 싫지 않았는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고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시더군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느낄 때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길 가다가 오는 차를 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 생각했지 그로 인해서 벌어질 이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잠시 저는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고 저희 집에는 아내와 저희 아버지만이 남아있었죠. 한 번씩 걱정되어 연락을 할 때마다 아내는 걱정 말라며 괜찮게 지낸다며 시아버지도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나 제가 하선하고 다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가 저희에게 선물로 아이를 하나 더 보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흘러 사내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2명의 아이와 아내를
제 인생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육지에 머무를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손자를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손녀를 낳았을 때는 보여주신 적 없던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시더라고요. 손녀 때는 그냥 좀 시큰둥하시던 분이 사내아이라 저렇게 좋아하시는 건가 생각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배 일정이 바뀌게 되어서 집에 예정보다 일찍 들어가게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 제가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니 안방에서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대고 달려들어가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제가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의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인 줄만 알았지 그 상대가 제 아버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는 다급하게 속옷을 입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맥이 풀려버려 주저앉아 버렸고 저는 멍하니 넋이 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와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집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아내는 제가 너무 옆에 없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와 매일 같이 둘만이 있다 보니 어느덧 감정이 싹 터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다고.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정도 지나서부터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불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가 손자를 유독 특별하게 너무 아끼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마 하며 둘째 내 아이 맞냐 하니까 아내가 또 대답을 못하더군요. 제가 빨리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던 아내에게 니네가 진정 사람이냐며 소리치며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 후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제가 현실적으로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상간남의 무려 아버지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계속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사실 밝혀지면 자기는 도저히 못 산다고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마지못해 반영서한 채로 아들인지 형제인지 알 수 없는 개족부의 자식을 제 아들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저는 의처증이 걸린 건지 하루라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더군요. 그때부터 제 생활은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끝내는 정신과까지 다니며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다가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까지 오게 돼서 도저히 배 타고 나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일을 관두고 관련 업종에 취직하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해져 편집증 증상이 나타났고 아내와 매일매일 애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했고 그리고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싫어서 퇴근하면 항상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셨고 술김에 어느새부터인가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아내도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더는 맞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고 저는 양육비는 한 명분 밖에 못 주겠다는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날로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란 인간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해요. 혹시나 아내한테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몰래 아내를 뒤따라 다니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실 길 가다 어디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란 사람을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미워지는 마음과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잊고 용서해야 할까요? 제 인생을 망친 게 절 낳아준 아버지라니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